좌충우돌 넘치는 에너지. 야매 축구단. 우리나라의 축구 사랑은 유별나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와 거리 응원전은 지금도 가슴 뛰게 하는 멋진 추억이었는데 아마도 우리 반의 축구 사랑이 그 뿌리가 되었던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우리는 축구를 좋아했다. 반대항은 물론 학교 아래 넉마패들의 도전을 받을 만큼 유명하기도 했다. 1군 주전 선수는 제식이, 종진이, 성준이, 봉열이, 광희, 김한희, 종길이, 제록이, 성만이, 경구 등이었고 2군에는 홍수, 종원이, 수영이, 성우 등 아랫동네 10여 명이 1군의 봉열이 등과 함께 헌테니스공을 가지고 야매 축구란 걸 하며 정식 축구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축구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그렇게나마 해소하고 싶었던 거였다. 그건 사실 실력이 달려 1군이 되지 못해 야매로나마 끼고 싶은 놀부의 제안이기도 했다. 뒤풀이로 경기가 끝난 후에는 동부시장 진빵집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고 주인 아줌마의 콩국물 서비스는 가난한 고딩들에겐 사막의 오아시스만큼 갈증을 푸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다. 막걸리라 생각하며 원샷 건배를 하기도 했다. 윗동네 살던 우두벌 종택이, 기성이, 진영이는 그 맛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다. 야매축구 단장인 봉열이는 교복 맞출 돈을 찐빵 사먹느라 다 날려서인지 양키시장 스모르 군복을 물들여서 교복마저 야매를 입고 다니기도 했다. 주전이 아니어도 중심이 아닌 변방이더라도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린 애매축구에서 배웠다. 잘 나가는 고딩은 아니었을지라도 명품 교복에 명품 신발은 못 가졌어도 헌 테니스공 하나만으로도 우린 마냥 즐거울 수 있었다. 방과 후 시작된 야매 축구는 땅거미가 지고 공이 안 보일 때까지 그칠 줄 몰랐다. 학교에 가는 즐거움이란 오늘도 방과 후 야매 축구를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야매 축구에 대한 추억은 우리 반 모두에게 한두 번씩이라도 참여했던 기억들이 있나 보다. 밴드의 야매 축구 이야기가 올라가자 은주, 영춘이 등 다른 애들도 그때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야매 축구에 푹 빠져 살던 야매 축구단의 주전 멤버 종길이가 훗날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 때도 그는 퇴원하면 우리 야매 축구 한판 하자며 문병간 우리들을 위로할 땐 와락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종길이가 죽은 후 친구들은 그를 애도하며 그래, 우리 천국에서는 원 없이 야매 축구하자며 슬픔을 달랬다. 천국에서도 야매 축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린 고딩 때처럼 신나게 야매 축구를 즐기며 시원한 콩국수로 뒤풀이까지 멋지게 할 것이다. 밥도둑. 그땐 그랬다. 먹어도 금세 허전해지고 도시락 반찬이라야 고작 김치나 콩장 정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신성한 교실 내에 밥도둑이 성행했고 그 피해는 앞줄에 착하고 순한 토끼 같은 작은 친구들이 주 타깃이 되었다.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뒷줄의 하이에나들, 범죄를 은폐하려 북한의 땅굴, 침투하듯 도시락을 뒤집어서 파먹고 바로 놓아두는 파렴치한 수법까지 동원됐다. 반찬 맛있기로 소문난 뚱끼리, 홍룡이, 영수, 그 외에도 도시락 절도 피해자는 암수범죄처럼 묻혀지기도 하였는데 어떤 날 커튼 뒤에 숨어 도시락을 먹는 홍용이를 본 후아 그래선 안 되는 거였구나 싶었다. 공교롭게도 세 친구가 모두 우리 곁을 떠났다. 홍용이가 떠나기 얼마 전엔 그 못된 하이에나 중 한 명이었던 영택이가 위문품을 싸들고 집으로 방문하여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철없던 시절 그저 재미로 힘으로 영웅 심리로 행해졌던 일들이 피해자들에겐 어떤 고통이었을지 우리로 선 가늠하기 어렵다. 그것이 비단 밥도둑만이 아닐지라도 50여 년이 지난 오늘 혹여나는 무심코 친구들을 괴롭힌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뒤늦은 용서와 화해를 하고 진정한 마음을 나눈다면 한겨울 얼음이 녹아내리듯 봄 기운 가득한 통우회가 되지 않겠는가. 공소시효 지난 깡통반 학폭 피해를 접수하고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이곳에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사면해주는 것으로 자체 종결키로 했다. 자진신고 접수 후 추가 고발과 자수도 있었고
반성과 용서의 글도 있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인신공격의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준 친구도 있었다. 오르내기다.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겠으나 그 이면에 본의 아니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당사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예인 시인은 종이에 손을 베고라는 시에서 눈부시게 하얀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뿐인데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에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본다. 라고 썼다. 그도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일을 그렇게 시로 남겼으리라. 내가 쓰는 글들 속에서도 누군가가 손을 베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그랬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다. 우리들의 아지트. 지금처럼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없던 70년대 청소년들에겐 우리들만의 해방공간 아지트가 필요했다. 다들 사는 형편이 어려웠던 때라 여러 명이 둘러앉아 수다나 음주가무를 즐길 별도의 방도 여의치 않았고 또한 부모님들의 허락도 녹록지 않았는데 우리 중 빌딩, 이라 할 만한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선철이네와 헬로 진영이네 정도가 전부였다. 그 밖에 개골 수영이네, 도난이네 골방 등도 이용했지만 주 아지트는 선철이네가 단연코 우세했다. 그건 사람 좋고 헐렁한 선철이와 온화한 어머니의 성품이 못된 망아지들의 망동을 넉넉한 품과 따뜻한 미소로 품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중 코딩의 한순간 일탈로 봐주기엔 도가 넘는 술 장원 선발대회가 무려 20여 명의 주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녀석은 육림극장 위에 있던 선철 내 3층 방에서 열렸다. 소주가 박스채 들어오고 한술한다는 선수들의 술잔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자정 무렵이 돼서야 예선 탈락자들이 여기저기 골아떨어졌고 새벽까지 챔피언 자리를 놓고 23명이 자웅을 겨루었다. 마지막 도전자까지 모두 제압하고 깡통반 최고의 주당으로 등극한 친구는 이응이응이었다. 모두 널브러지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주당의 무용담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만 챔피언 트로피는 물론 상금도 없고 속병만 남는 미친 짓을 못됨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퍼댔는지 화산처럼 분출하는 그 뜨거운 청춘의 욕구와 에너지를 온몸으로 다 받아주며 우리에게 추억의 아지트를 제공했던 친구 선철이는 화산이 남긴 재처럼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속에 흩어지고 그 영혼은 별이 되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오탄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우정을 죽을 때까지 담아낼 새로운 아지트 지킴이로 도난이가 그 소중한 임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마음 둘 곳 없어 외롭고 허전해하는 친구를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리로 들어오라며 맞아줄 수 있는 마음의 아지트 하나씩 만들어 놓고 살았으면 좋겠다.